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백신 맞은 지 5일차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근육통에 딸꾹질을 동반을 해서 병원 신세를 지느라 이틀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시장은 나스닥이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은 난데없는 강한 음봉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헝다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얻어맞은 것일까요? 시장 데이터 살펴보면 대응 전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수요일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지만 수요일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스위칭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 수 해서 선물 베이시스가 대단히 강했는데 수요일 시장을 장중에 밀어버리는 척 하다가 해외 시장이 여전히 맛이 가는 가운데 우리 시장만 열심히 끌어올렸죠. 하지만 종가에는 선물을 싹 털어냈는데요. 특히 이 수요일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그 시가가 갭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아니 해외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왜 풋옵션 시세를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라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틀 동안 베팅을 한 것이고 목요일에는 선물을 다 털어냈어요. 수요일을 마감해. 그래서 이제 하루에 수요일만 그 선물 미결 제약정이 무려 6천 계약이 감소를 합니다. 이 12월물이 근월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량의 미결 감소는 지난 9월이 선물 옵션 만기를 놓고 공방전을 벌인 외국인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시장을 당겨놓고 물량을 싹 넘긴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목요일 우리 시장 선물 시가가 생각보다 약했죠. 또 그마저도 시가 이후 바로 음봉을 쳐맞은 이유는 해외 시장 관계없이 화요일과 수요일이 시장 매수세가 억지 매수세였기 때문입니다. 현물을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틀,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아래꼬리 달리고 다 끝까지 말아올린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목요일에는 시가가 고가인데 얼마 오르지 못했고 생각보다 못 오르고 거기서 그냥 종가 저가로 거의 다 밀었죠. 사실 매일이 수급 이슈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무슨 미국 소매 판매 때문에 달러 강세였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사실 시장 안 보고 시황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오전장에서부터 대량으로 선물을 매도를 퍼부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선물을 409포인트에서 지지게 만들어 놨는데 간만에 오전에 볼 수 있는 추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도 시장에서 조금 좋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따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화, 수와 달리 선물 베이시스가 주로 베버데이션에 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장중에 2천억 원 순매도에서 모두 매도가 철수된 비차익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제가 아직 다 안 났네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가 조심스럽게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선물은 오늘도 공격적인 매도를 해서 종가 저가로 밀어놨어요. 409포인트로요. 그런데 현물만큼은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하방 경직을 좀 의식하고 매수를 조금씩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차익 매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오전 11시부터라고 보지만 실제로 선물 시장이 위로 도는 것은 오후 1시 30분 이후인데요. 선물 수급에 앞서 파생상품 시장의 수급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승을 만든 것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 조금 독특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틀간 누적적으로 선물 매도를 꽤 많이 쌓은 개인은 오늘 시장이 하락할 때 포지션을 거의 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410선에 근접하면서부터 선물 매수를 쌓기 시작했고 점심 이후로 계속 선물 매수를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카운터파티가 되어줬다가 외국인들도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선물 매도를 거의 1조 넘게 하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그 바닥권에서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선물을 조금씩 환매를 하자 오후 1시 좀 넘어서 선물 쇼스퀴징이 나왔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선물이 411선까지 튀어오르자 거기서 개인들은 선물 매수를 청산하고 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한 채 마감하게 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아직은 의미 있는 방향성을 줄 만한 거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은 풋옵션 매도를 쌓고 있고 또 콜옵션 쪽으로는 매수를 열어놓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참, 오늘 미니 선물, 미니 옵션 연계 거래가 좀 많았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서로 차익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딱히 의미를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콜 매도, 풋 매수의 컨버전 거래를 했고 기관들은 선물 매도, 콜 매수, 풋 매도의 리버셜 거래를 했지만 누가 주도한 거래인지는 이 미니 데이터는 제가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아직은 의미 있는 방향성을 줄 만한 거래가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개인들은 풋옵션 매도를 쌓고 있고 콜옵션 쪽으로는 매수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이거 했던 얘기네요. 다시 들어갈게요. 장딩 변동성은 오전장 급락하여 411선을 깨면서 변동성이 증가했는데요. 시장이 409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점점 변동성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요. 오후장 반등 때는 오히려 콜 변동성이 잠깐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계속 변동성이 감소했는데 해외 시장과 우리 시장이 점점 변동성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 추석을 앞두고 고민을 좀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은 이따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유로화가 급락을 한 것입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상승에 대해서 무슨 소매 판매가 잘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아닌데요. 유로화는 사실 어제부터 공격받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요. 어제 매도가 한번 대차게 쌓였고 또 오늘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또 대량의 매도가 나와서 유럽 본장 시작할 때 이미 제법 하락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18선을 놓고 유로화는 공방전도 제대로 못 벌이고 스탑로스가 터져나오면서 미국 경제 지표를 맞이했죠. 그래서 지표가 잘 나와서 달러가 강세였다고 하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지표가 발표됐을 때 유로화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내려온 상태에서.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 오프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리스크 오프라고 하면 골드가 올라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골드는 또 현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물 매도가 나오면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드 매도가 시작된 것은 어제부터였고요. 오늘 목요일 아시아 세션 점심부터는 매도가 더욱 강해졌어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매도 압력은 더욱 커졌고 그러면서 유로화도 계속 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골드와 유로가 같이 내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발표된 것은 골드가 한참 내린 다음이었는데 지표 발표에 유로화는 이미 다 내릴 만큼 내렸다고 해서 반응을 안 했죠. 그런데 골드는 거기서부터 손절매가 나오면서 언더슈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더슈팅이 나올 때 아무도 안 봤었거든요. 그 얘기는 골드에는 현물 매도가 더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소매 판매 때의 그 지표 발표 때 골드 가격은 1768달러였어요. 그런데 지표 발표 이후 유로화는 거의 밀리지 않았지만 골드는 거기서부터 1745달러까지 빠르게 밀렸는데요. 그래서 1768달러서부터 1745달러 사이에는 이 풋옵션 손절매에 현물 수급 공배까지 더해져서 만들어진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를 잘 보면 지난 8월 한 달간의 반등을 거의 다 돌려놓은 셈이에요. 추세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어제의 음봉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쫓아갈 생각은 없고요. 언더슈팅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관찰한 정도, 그러니까 1768달러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반면 증시는 어제도 가만히 있었어요. 스탁스는 스위스가 조금 반등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독일은 며칠째 계속 15,700선을 중심으로 또 껌딱지를 붙여놨죠. 참 대단한 껌딱지 장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오르지도 못하고 또 빠지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도 조만간 방향성을 보여주긴 할 텐데 롱으로 쫓아가기에는 시장 이슈들이 아직 많아서 노이즈를 소화할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커머디티 보면 구리는 좀 빠졌어요. 하지만
기름은 내내 강세였어요. 장중에 71달러 선을 잠깐 구경시켜주기도 했지만 유럽 세션에 그렇게 유로화가 밀리는데 72.5달러 선에서 어지간히도 받쳐댔어요. 물론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는 잠깐 눌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기름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 아이다 이슈 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강세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기름 시장을 좀 받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어제 참 오버액션성 상승을 했어요. 장중 매매를 하지 않아서 저장된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긴 한데 수요일 나스닥 시장과 목요일 나스닥 시장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 세션 끝나고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받친 것인데요. 전 세계가 단체로 TQQQ ETF에 롱을 쳐지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하지만 이 과거 51선에서 반등을 주던 때와 장중 흐름을 비교해보면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ETF 매수세는 강했지만 현물 매도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반등을 따라가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요일은 종가 고가로 마감했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은 전일 오버액션분을 싹 반납했죠. 본장 시작하고 나서 보통 그렇게 많이 빠지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유럽 세션에서 마감 때까지 또 매도가 나오면서 전일이 상승분을 상당량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밀리지도 않았는데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만 먼저 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본장 시작하고 나서 또 밀렸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쯤 하면 이제 지수 하락에 가속도가 붙을 법도 한데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딱 하루만 더 버텨달라는 것인지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는 또다시 무지막지한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옛날 베어링스 뱅크의 닉 리슨이 생각나는데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니키 225 인덱스 선물을 여기에 롱을 잔뜩 쳐지르죠. 근데 롱을 쳐지려면 증거금 필요하니까 스트레들 옵션을 팔아요. 그래갖고 현금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또 선물 매수를 쳐지르고. 근데 이제 만기 하루를 앞두고 고베 대지진이 발생하죠. 이 영화를 보면 로그 트레이더라는 영화죠. 여기 보면 이제 닉 리슨이 머리에다 막 생수를 퍼붓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참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예요. 지금 이게 미국 시장에 TQQ를 지르는 사람들 심정과 똑같을 것 같아요. 제발 하루 동안만은 아무 일 없길 바라는. 그런데 그렇게 시장은 오늘 제법 큰 음봉이 떨어져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 새벽 2시 50분에 숏포지션들이 지지치고 스탑을 치죠. 그러면서 스탑을 나와서 전일 고점을 일시적으로 돌파시키고 나스닥은 15,532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형적인 숏 커버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중 흐름도 보면 어제 오른 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최근에 당겼던 종목들 기술주 위주로 골고루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시장을 당겨 올렸는데 반대로 이 굴뚝 종목들은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약했습니다. 또한 내재 변동성도 고점 대비 죽지 않았죠. 그리고 채권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어차피 밀렸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강세다? 이거는 그냥 TQQ 묻지마 지른 겁니다. 어쨌든 변동성은 더 증가해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딱 하루만 더 버텨다오 하는 심정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저는 나스닥 선물 매도는 모두 12월 물로 롤오버를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수량 짓는 거는 다음 주에 시장을 보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다루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시장에 이 헝다그룹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헝다그룹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었고 또 올해 초에도 했었거든요. 헝다그룹 일봉 차트 보시면 이 반등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줄줄줄 하락 중이에요. 근데 이미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습니다. 내일 파산을 해도 헝다그룹은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저는 헝다그룹 파산 얘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강한 매도가 났다. 그러면 오히려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문제는 다음 주가 연휴죠. 그래서 그거는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고 요컨대 이제 우리 시장이 하락한 것은 헝다그룹 때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밀린 거는 저는 그냥 전적으로 외국인들이 기술적으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현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요일 우리 시장 대응은 전적으로 이 추석 이후의 시장을 예상하고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콜이든 푸시든 막 외가격 매도를 연휴 내내 가져가기는 감정적으로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전장에는 변동성 매도가 처음엔 빠르게 나오다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성 매수로 순식간에 전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중 V코스피 차트를 뭐 10초가 됐든 뭐 30초가 됐든 그 V코스피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셔서 옵션 매도 흐름이 멈추는 것을 포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방향성이 아주 정신없을 것 같아요. 위로도 쿵 아래로도 쿵 하면서 그렇게 많이 흔들어 놓아서 양 옵션을 양쪽으로 좀 빨갛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 즉 전일 대비 옵션 가격을 좀 띄워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은 제가 405 매수가 있긴 한데 뭐 큰 의미 있는 수량은 아니고, 또 제가 이틀 사이에 제가 몸이 안 좋았고 이 추가 매수 찬스를 다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비중을 더 싣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나스닥 그 매도를 12월물 그 롤오버 다 해서 보유수 중이거든요. 근데 신규로 애드업하기에는 저는 일단은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추석 연휴 때는 거래를 할 생각이 없어서 오늘은 포지션을 키우거나 또 신규로 포지션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관찰할 부분은 이 골드가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기름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관찰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저는 아시아 세션은 이번에 그냥 관망하고 유럽 세션 이후의 흐름만 관찰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인데 부디 포지션 크게 키우지 마시고요. 저는 황당 도찌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쉰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영상 못 올리고 그래서 막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추석 때 좀 많이 푹 쉬어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